안녕하세요. 김은정의 머니라벨입니다. 감사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는 6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7월을 시작하느라 좀 더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가정 재무제표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거든요. 3, 6, 9, 12 이렇게. 그래서 지난 6월 달은 2분기 결산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머니 시스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급식이 오랫동안 쉬다 보니까 5월 달에 그 집으로 친환경 농산물이 배달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6월 달에 한 번 더 보내주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니라 어떤 농산물 사이트에 포인트를 넣어주셔가지고 저희 보고 선택할 수 있게끔 안내가 되었어요. 저희는 쌀로 했거든요. 잡곡살. 그래서 잡곡살로 주문하고 그 다음에 저희 텃밭에서 요즘 야채가 되게 많이 나와요. 고추도 그렇고 잡곡살과 유기농 야채로 건강한 식단을 차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래된 지인, 고마운 지인들과 만남이 있었어요. 가족 같은 사이여서 그런지 몇 달 만에 만나도 너무 반갑고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좋은 에너지를 나눠주시는 선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7월 둘째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지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무탈하게 잘 넘어가길 기도하면서 행운을 끌어들이는 감사 에너지 함께 실천해 보아요. 우리 함께 잘 이겨내 보아요. 지난 일주일은 제가 60층에 도전했잖아요. 지난주보다 10층 더 올려서 60층에 도전했는데 잘 했을까요?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1, 2, 3, come on! 잘 보셨나요? 언제가 빠졌죠? 맞아요. 월요일이 빠졌어요. 월요일이 빠진 건 제가 계단 오르기 운동 시작한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평소 계단 오르던 시간에 갑자기 코칭이 잡혀가지고 그거 하고 또 개인 일정 소화하다 보니까 11시 이후에나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날 비가 되게 많이 왔거든요. 아무튼 기운도 다운되고 몸도 축 처져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도저히 11시 이후에 계단을 오를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패스했어요. 60층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대신 다른 날은 되게 열심히 올랐거든요. 마음가짐 덕분일까요? 근데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어요. 50층에서 10층 더 늘렸는데 생각보다 할만했고요. 다음 주엔 70층 도전해야겠다 생각이 절로 들 만큼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50층 적응할 때보다 좀 더 수월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좀 신기하긴 했어요. 그 사이에 조금 더 체력이 늘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쌓여온 게 있었으니까 여튼 아무튼 좀 더 가뿐하게 올랐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70층 도전을 바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그 핫한 거 아세요? 어떤 게 핫하냐면요. 엉덩이 계단 오르기. 이게 뭐 단기간 몇 킬로 빠졌다 해가지고 되게 핫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특별한 건 없는데 효과는 되게 파격적인가 봐요. 근데 저도 아주 그 효과를 보진 못했고요. 오를 때 저도 생각하면서 오르는 게 어떤 동작들이 있냐면 우선 상체가 그 바닥과 수직이 돼야 돼요. 수직으로. 허리 꼿꼿 세우고 수직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발을 11자로, 이렇게 막 팔자 말고 11자로 놓고 올라가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발을 올리고 무릎을 펼 때 뒤꿈치에 힘을 줘서 상체를 띄우는 거죠. 그래서 뒤꿈치 힘으로 상체를 띄우는 그걸 좀 신경 써서 하면서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엉덩이 밑에 살이 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 힘이 들어가는지 확인하면서 처음에는 올라가면 좋아요. 근데 전 이거는 필라테스 할 때 좀 연습을 좀 해가지고, 엉밑살에 힘주는 게 어떤 건지 조금은 느낌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뭐 결과가 파격적으로 효과를 본 건 아니지만 이왕 하는 거 좀 도움 더 많은 자세,
도움이 많이 되는 자세라고 하니까 엉덩이 계단 오르기 실천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면서 걷게 되고 아무래도 염두에서 걷다 보니까 힘들면 상체가 숙여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더 안 숙이고 또 꼿꼿하게 서서 더 바른 자세로 올라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왕 계단 오르기 할 때 엉덩이 계단 오르기를 명심하면서 좀 더 바른 자세로 오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에도 계단 열심히 올라봅시다. 저는 70층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표지에서 보셨겠지만 짠! 진짜 부자 가짜 부자입니다. 서경인 회계사님이 쓰신 거고요. 왠지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느낌이 제목에서 좀 묻어나죠. 근데 사실 저는 이 저자보다도 이 책을 기획하신 분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이 책을 알게 됐는데요. 워낙 서경인 회사님은 증권가 금융가에서 워낙 유명한 스타 강사시기도 하고 재무제표 모르면 저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라는 유명한 책도 쓰셨죠. 그래서 워낙 네임밸류가 있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제가 아는 동생과 서경인 작가가 만나서 책을 한번 집필했다 해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들 위한 책인 것 같긴 한데 회계가 들어가다 보니 또 완전 초보가 읽기에는 조금 낯설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마인드는 약간 초보용인데 내용은 완전 초보용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번 살펴보면요. 보통 이게 책들 보면 중간중간에 워크북 있잖아요. 따라할 수 있게끔. 근데 여기도 워크북 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저는 이미 재무제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가정거도 쓰고 있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것들도 다 정리를 해서 하는 편이어서인지 저는 없었지만 초보분들이 따라서 하기에는 좀 괜찮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보면 54페이지에 이렇게 금리를 적어보자 나오는데 금리를 보면 자산과 부채가 있잖아요. 자산에서는 이 자산이 굴러서 얼마나 나한테 수익을 안겨주고 있냐. 그래서 이거를 수익률을 적어보고 부채는 제가 빌려온 거잖아요. 빌려왔을 때 얼마에 빌려오고 있는지, 그래서 그 이자를 얼마를 내고 있는지 그 금리를 적어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 표현이 제일 인상적인 중 하나가 자동차, 집이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자동차가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그러니까 이분의 기준은 그거죠. 집이 돈을 벌어오고 있는지,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자동차가 돈을 벌어오고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영업용으로 쓰인다 그러면 자산이라는 거죠. 집을 사서 임대를 놓고 월세를 받고 있다. 그러면 자산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자산을 보기 어렵지 않나 생각하시고, 일단 또 뭐가 또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집이나 자동차를 언제 처분하냐. 자동차를 없앨 때도 그 차를 팔고 더 좋은 차로 사고 싶을 때, 집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더 좋은 집으로 가려 할 때, 즉 무슨 말이냐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집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새 차보다 사고 나면 감가상각비를 해가지고 그 차 가격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집을 자산으로 볼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라는 메시지가 있었고요. 앞에 소개글에 그게 나와요. 회계법인에서 남들 부럽지 않은 연봉을 받았거든요. 그때도 나는 부자가 아니었다. 스타 강사로서 고소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땐 부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집도 없고 차도 없는데 부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딱 하나는 이분은 본인의 생존회가 생계비용보다 시스템 수익에서 들어온 수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부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앞에 회계법인에서 큰 연봉을 받을 때, 그 다음 또는 아까 스타 강사라서 큰 고소득을 올릴 때, 이때는 오히려 돈 버는 기계란 느낌만 들었고, 그렇게 많이 버는 돈들이 어디로 가버렸지? 남는 게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부자란 느낌을 많이 벌긴 했으나 부자란 느낌을 못 받았지만, 오히려 지금 어떤 시스템 수익이 많이 갖춰짐으로써 지금은 더 부자란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자 공식을 독자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쓴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128페이지에 또 이렇게 워크북이 하나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수익을 5가지 종류로 나눠놨어요. 시스템 수익, 반자동 수익, 노동 수익, 투자 수익, 기타 수익, 이렇게 해서 수익별로 종류별로 구분하고 자산도 구분해보자 해서 이렇게 안내되게끔 이렇게
초보자들 완전 처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산 정리나 재무제표 만들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 워크북 따라서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141페이지 그게 나와요. 부자의 조건이라는 것은 시스템 수익이 생계 비용보다 더 많을 때다. 그러니까 이건 이 작가의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제가 늘 말했던 제가 부자는 내가 정한다 책에서 말했던 경제적 자유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노후 준비까지 다 끝나고 내가 경제 활동을 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간의 자유를 누리는 게 경제적 자유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 시간을 경제 활동에 쓸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가 가치 있는 일에 쓸 건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그 정도 경제적 받침이 된다 그러면 경제적 자유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관점에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시스템 수익, 내가 일하지 않아도 자본 소득이, 여기는 시스템 수익이라고 했는데 자본 수익이 내 생계 비용보다 훨씬 많다 그러면 그분은 부자라고 할 수도 있고 경제적 자유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이거는 제가 강의할 때 주식 파트 이야기할 때 제가 주식 파트 이야기할 때 했던 이야기거든요.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때 제가 또 예로 들었던 게 기업은행을 저 그때 예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한테 5천만 원 있다. 그럼 5천만 원을 은행에 예금을 넣어야 될지 그 5천만 원으로 은행주 주식을 사야 될지 그때 정답은 100% 은행주 주식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책에 나와있지만 지금 기업은행 IBK 평생 한 가족 통장 금리가 1.40이에요. 그런데 기업은행의 주식 배당 수익률은 4.91%예요. 당연히 5천만 원 갖고 기업은행 주식을 사야겠죠. 그래서 4.91로 배당 수익 받고 시세차익도 누릴 수 있고. 뭐 2023년부터는 이제 주식도 과세를 하겠지만 현재는 저희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니까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배당 수익도 높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 그 은행주 주식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3월 달에 한번 폭락 오면서 주식도 되게 많이 빠졌죠. 그래서 그 당시 고배당주들은 지금도 더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배당 수익이 더 많이 커졌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관심 갖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223페이지에 그 분기 배당하는 해외 주식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주주 친화기업이라고 하죠. 주주 친화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배당을 조금 잘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하는 주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책에 147 10월하고 258 11월, 그 다음에 369 12월 이렇게 각각에 해당되는 회사들 넣어줬어요. 147 10월에 해당되는 건 뭐 시스코, JP 모건 체이스, 그 다음에 머크라는 회사가 그때 주고요. 258 11월에 하는 거는 P&G, 그 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애플 이때 준대요. 그 다음에 369 12에는 엑슨모빌, IBM, 3M, 코카콜라 이런 주식들 이렇게 주식들을 섞어서 넣으면 매달 배당을 받을 수 있겠잖아요. 저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냥 뭐 카카오톡에 달러 들어왔다고 톡 오거든요. 언제 받아도 반가운 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좀 세팅을 잘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페이지 240페이지 보면 와이프분이 작가분한테 당신은 뭘 해도 참 잘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배우자한테 이런 말 들으면 너무 힘들 것 같죠. 되게 인상 깊었는데 거기 부분을 좀 보면 맞다. 나는 무언가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이 있으면 쉽게 배워 내 것으로 소화해내는 편이다. 그것이 꼭 머리가 좋거나 손재주가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요리도 잘할 수 있고 운동도 잘할 수 있다. 아내가 배우고 있는 요가도 아마 마음만 먹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이유는 하나다. 무엇을 배우든지 그것을 가르치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기 때문이다. 작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어요. 맞아요. 그냥 배우는 것보다 내가 이걸 배워서 남한테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으로 배우게 되면 그 배우는 자세나 마인드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더 세세하게 배우게 되고 내 것으로 소화해내는 양이 엄청나죠. 그래서 그거는 정말 알겠는데 근데 저는 요리도 동의하겠고 그 운동도 동의가 되는데 특히 요가까지는 저는
또 안 돼라고 분들이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요가 해보고 필라테스 해보지만 제가 완전 뻣뻣하거든요. 이렇게 뻣뻣한 사람 안 돼요. 아무리 이 마인드로 배운다 해도 안 돼요, 안 돼. 와이프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하는 건 안 해봐서 저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예. 왜냐면 선천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필라테스 배웠을 때도 그러고 제가 이걸 아마 누구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배운다 해도 필라테스 진짜 어려운 운동이거든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은데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저같이 뻣뻣한 사람은 아무리 늘려도 안 돼요, 안 돼. 너무 고통스럽고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배운다 이 마인드를 배운다 해도 저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치인 사람이 누구 노래 가르칠 생각을 한다 해서 가수급으로 부르기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안 되는 부분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읽으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근데 작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네. 그 다음에 또 재밌었던 부분이 이 부분을 보면 아마 여러분이 그 푼돈에 대해서 좀 더 귀하게 여기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 244페이지에 이분이 내 유튜브 채널은 은행 예금으로 보면 2,600만 원의 가치를 가졌다. 지금 이분이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가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 4만 원 정도 들어오시나 봐요. 그래서 4만 원 정도 들어오고 그 치킨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지만 큰 돈은 아니다. 영상을 찍기 위해 장비나 프로그램에 들인 돈을 생각하면 이제야 손의 분기점을 넘어선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한 달 정도 영상을 찍어 올리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수익은 유지되고 있다. 한 달에 4만 원이라면 우습게 보일 수 있지만 시스템 수익 4만 원은 우습지 않다. 만약 예금 이자로 매달 4만 원을 받으려면 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 월 4만 원이면 1년에 48만 원? 계산해보니 하고 예금 금리 1.8% 적용하면 아무튼 2,6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매달 받는 4만 원을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 있는데 내가 과연 4만 원을 받으려면 은행에 얼마가 예금이 돼 있어야지? 2,600만 원 정도 들어있어야 매달 4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 돈의 가치를 그렇게 보는 거, 그 관점으로 가보자는 거죠. 한 달에 4만 원 여러분 되게 작은 돈인데 1년으로 치면 48만 원이에요. 48만 원도 작다는 느낌 안 드시죠? 맞아요. 그래서 작은 돈도 좀 귀히 여기는 돈의 가치를 이렇게 보게 되면 돈을 좀 귀하게 대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이 책도 좋은 점이 하나가 뒷부분에 갈수록 책 소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책 소개가 되게 많이 나와서 그런 것도 나중에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큐멘터리 행복해지는 법? 2011년에 방송된 거 다큐멘터리 그것도 한번 저는 읽어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주식에 입문한 사람들은 어떤 책을 추천해줬냐면 조엘 그린블란트가 쓴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저는 보진 않았는데 한번 메모해 놨다가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 초보자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주식시장 어떤 게 좋냐, 경매채는 어떤 게 좋냐, 막 그래가지고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추천해준 영상도 기회가 되면 가족과 함께 봐보려고 하고요. 저는 책 소개가 돼 있어서 참 좋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좀 의미 있는 글이 있었는데 뭐냐면 나 역시 아무런 대가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강의를 할 생각도 책을 쓸 생각도 없다. 누군가가 돈을 주지 않아도 이 일을 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보라.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누군가가 공짜로 제공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돈을 받지 않아도 그 일을 하겠느냐는 결코 좋은 질문이 아니다. 대신 난 이렇게 묻고 싶다. 당신에게 돈이 충분히 있어도 그 일을 할 건가요? 이거 여러분 너 돈을 받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말 종종 들어보잖아요. 근데 그 질문보다 이 질문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진짜로. 당신의 돈이 충분히 있어도 그 일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뭘 묻고자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 내용은 똑같은데 질문 접근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후자가 훨씬 더 긍정적인 질문인 것 같고요. 이게 어떤 거에 나오냐면 어디서 언급됐었냐면 심정쌤님이 아이들한테 자기가 정말 이게 간절히 원하는 일인지 판단할 때 아까처럼 전자로 너 공짜로 할 수 있어? 이게 돈을 못 번다도 할 수 있어? 이것보다 아까처럼 너가 100억이 있어도 일을 할 것 같아? 너가 100억 엄청난 부자여도 그거 상관없이 일을 할 것 같아? 이렇게 질문해보는 게 아이한테 정말 본인이 원하는 진로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봤던 그 문구가 이거를 읽으면 생각났었거든요. 이 문구를 보면서 그때 그게 생각났었고요. 그럼 저도 한번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는 일 중에서 이게 내가 엄청나게 지금보다 몇 배로 엄청난 부자가 된다고 해도 이 일들을 할 것인가, 그런 일은 뭐가 있지?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은 그대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크게 하는 게 새벽 나비,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새벽 나비를 이끌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웃집 백만장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코칭을, 라이프 리모델링 코칭을 하고 있고, 이 두 가지는 제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엄청난 부자가 된다 해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 번쯤은 내가 정말 돈이 너무 많아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이런 질문에 대답해보는 과정 또한 내가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내 삶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뭐 항상 본캐적 하자 그러면 전 그거죠. 늘 하고 있었던 재무제표, 가정 재무제표 쓰는 거 지금도 잘 써왔으니 앞으로도 잘 쓰자. 자, 그거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처럼 아까처럼 그거 돈에 대해서 조금 관점을 바꿔서 작은 돈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걸 좀 더 실천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돈이 엄청 많아도 제가 변함없이 할 수 있는 가치로운 일들로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야겠다. 지금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었구나 라고 확인받는 점. 오늘은 진짜 부자 가짜 부자란 책으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에는 어떤 책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지 기대해 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